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의학 건강 블로그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되는지 이유와 함께 또 실제 그 블로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의학 관련 블로그를 한 지는 한 15년 이상 됐어요. 정형외과 관련된 내용 올렸고, 그것도 블로그도 올렸다가 카페도 올렸다가, 그 블로그가 지금은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연구자를 위한 내용, 뭐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통계 뭐 이런 거 해서 의학적인 내용이랑 환자가 봐야 될 내용과 의사가 봐야 될 내용 중에서도 의사 중에서도 특별히 연구를 하는 의사들을 위한 내용으로 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의학과 건강 블로그를 그 세분화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네이버가 이 블로그가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걸 네이버에 해야 되나 다음에 해야 되나 구글 블로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네이버 아이디 하나가 더 있는 거를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이전에 쓰던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게 영어 공부용 블로그였거든요. 그 아이디 이름도 Last English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그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그 영어 공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블로그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벌써 글을 2개나 올렸어요. 게다가 또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에서 무슨 챌린지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더 올리면 뭐 뽑기 해서 아이패드도 주고, 아니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챌린지를 한대요. 저는 뭐 당연히 일주일에 하나 이상 당연히 쓰죠. 뭐 하루에도 몇 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어차피 하는 거 한번 챌린지 한다 해서 한번 해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형외과 영역뿐 아니라, 정형외과 영역은 오히려 작고 다른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정형외과 영역을 하게 되면 정형외과 환자들이 저한테 올까봐. 저는 정형외과 환자들이 굳이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이 블로그를 쓰는 이유가 오지 말라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고 그걸 보고서 이해하라고. 근데 유튜브 보고서 가끔 주소를 유튜브에다가 병원 어느 병원에 계세요 뭐 이렇게 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 있으면 제가 꼭 답글을 안 답니다. 왜? 잘 보고 직권서 하면 되니까 왜 굳이 나한테 올렸냐, 먼 거리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내용도 하도 이상한 내용들이 세상에 워낙 많아가지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는 지식도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나쁜 건 아니고 그렇다더라 정도죠. 그렇다더라 정도를 사람들은 글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특별히 그래프를 보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온갖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는 광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 논문도, 쓸데없는 허접다하게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연구 결과도 당연하고 뉴스도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검증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만 하고, 링크도 정확하게 달아줄 겁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젯밤에 제가 2개 썼거든요. 된 거 10시간 전에 썼네요. 보면 이거 뭐냐면, 이거 NEJM에 나온 겁니다. NEJM에 5월 10일에 나온 그 NEJM 논문이에요. 그래서 다 한글로 제가 다 번역했어요. 좀 웬만한 가급적 원어의 의미를 지키면서도 너무 이제 의사들만 보는 게 아닌 일반인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썼거든요. 임신 중 경증 만성 고혈압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중증이 아니고 높은 게 아니라 약간의 경증으로 지속되는 그런 고혈압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죠. 이 경증인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나? 그 약까지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막 심하면 당연히 치료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자를 해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주는 사람과 투여받지 않는 사람 2군 해가지고 총 2,408명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했더라.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제 결과가 이랬고 약간 의학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가급적 원어에 벗어나지 않게 썼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그걸 안 썼네요, 제가. 2번째 글은 제가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제 의견을 볼게요. 이거는 유방암 치료에서 과거에 썼던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링크를 또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들은 꼭 링크를 달아주세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링크가 없어요. 원문을 찾고 싶어도 원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3월달에 나온 거고요. 올해 3월달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한 524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월등한 차이가 있더라. 이것도 월등한 차이가 있더라. 이거는 월등한 차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쓴 거는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과 저희 어떤 주해랄까 해석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차별화 두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왜냐면 이게 아는 분들은 읽어보면 금방 이해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도와주면서도 가급적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글인데 첫 번째 글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가 되시고 의사분들이라면 뭐 제 구독자분 의사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라면 관심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링크를 가서 원문을 보시면 되고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글만 한글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링크와 그 날짜를 다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꼭 항상 원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의학 전문 기자들은 꼭 이걸 보시고 꼭 원래 링크를 남겨주세요. 왜 원래 링크를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전을 못 보잖아요. 사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도 원전 링크를 따오도록 레퍼런스를 하고 위키피디아나 많은 뭐 나무 위키 같은 것도 하다못해 다 링크를 남겨놓는데 의학 기자들은 의사 그 논문 있으면 그걸 잘 안 남겨요. 이상하게 뭐에 의하면 뭐 란세지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의학 기자가 뭐 엄청 잘 번역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번역을 잘못했거나 또는 좀 더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또 코멘트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인들 중에서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쓴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약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반인든 전문이든 사실 뭐 어렵고 쉽고 어쩌고 이름이니까. 근데 뭐 다른 경우는 이제 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 블로그는 가급적 요런 이제 퓨어하게 요런 내용으로만 쭉 하려고 하고 NEJM뿐 아니라 다른 저널들도 좋은 채널들도 제가 봐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NEJM만 올리려고요. 그게 양이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부터 하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시작하네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작해야죠. 화이팅!